RH 혈액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치면은 응집원이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A와 B.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A병,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O형, 이렇게 네 종류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일단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붉은 털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는 뭔지야? 붉은 털 원숭이의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서 난 얘보다 얘가 더 불쌍해. 토끼에게 넣어줍니다. 토끼에게 주입을 해요. 그럼 토끼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 여기 있던 피가 일로 주는 게서 얘가 받았으니까 얘가 항원적 개념이 되는 거고 얘가 그걸 막기 위해서 항체가 생성이 되어질 겁니다. 까진 됐어. 그런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고 이 토끼 피를 뽑아. 물론 뽑아. 그 다음에 안타깝잖아. 그럼 어떻게 해? 추울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넣어. 그러니까 털이 뽑힐지도 몰라.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정 부분은 구이로 하고 어떤 건 삶기도 하고 그러면 맛있는 토끼탕이 되죠. 토끼탕 먹어봐. 토끼고기 먹어봤니? 맛 별로 없어. 나 우연히 한번 먹어봤거든. 근데 뭐 이색적이다. 너 이 청둥오리 먹어봤니? 먹어봤다고? 그 보종이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둘째 형네 놀러 갔더니 냉동실에 청둥오리가 이렇게 딱 얼려 있더라고. 맛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근데 뭘 먹을지 몰라서 안 좋아. 게다가 먹다가 걸리면 벌금 내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 고등학생이었나? 했던 것 같은데 형네 놀러 갔더니 뭐 청둥오리도 있고 뭐 못도 있고 뭐 어떤 야생동물들이 냉동실에 꽤 많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시나 몰라. 그래서 이제 먹는데 맛있게 먹었어. 그랬다고. 미안해. 자, 토끼 쭉 뽑아. 피를 뽑아서 토끼고기를 먹고 싶다. 자, 그래서 먹을 거야. 그런데 먹는 데다. 토끼를 뽑았어. 그러면 자, 보십시다. 여기 이제 토끼 피가 있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주원이 피를 한 5리터 뽑아. 2리터 뽑아. 1.7리터 뽑으면 죽어요. 2리터를 뽑아 피를. 그 다음에 한 방울 떨궈. 나머지는 버리면 되지 뭐. 죽든지 말든지. 네, 나도 아닌데 뭐. 자, 그 다음에 세중아. 세중이 아니야? 박세중?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중이 피를 뽑아. 얘는 한 방울만 뽑아. 한 방울만 넣어볼 거야. 왜? 세중이는 안쓰럽잖아. 너는 피를 뽑아도 안 죽을 것 같다. 주원이는. 자, 아무튼 뽑았어. 그랬는데 주원이 피를 뽑아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응집이 일어났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난. 자, 그 다음에 세중의 피를 넣었더니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뭘 아는 사람은 웃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못 웃는 거야. 주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웃는 거야. 항원항체지. 항원항체는 뭐가 있어? 특이성이 있죠. 그러면 이 토끼에서 항체는 누구에 대한 항체야? 붉은 털 원숭이의 피에 대한 항체지. 그게 여기 와 있어. 근데 주원이 피가 응집이 되었어. 특이성이야. 그럼 주원이 피는 뭐야? 붉은 털 원숭이의 피인 거지. 그런데 세중이의 피가 들어갔어. 여기에는 이 항체, 붉은 털 원숭이 항원을 제거하려는 항체가 있는데 응집되지 않았으니 이 세중이 피는 붉은 털 원숭이 피와 같지 않은 거고 얘는 같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주원이 피는 붉은 털 원숭이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RH 플러스다라고 하고요. 얘를 RH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항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반전. 왠지 이러면 세중이가 사람 같고 주원이가 붉은 털 원숭이 같은 느낌이겠지. 동양이 이게 90%가 넘어요.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가 희귀해요. 얘가 정상이고 얘가 세중아 미안. 네가 또라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많진 않다 뭐 이 정도인 거지. 그래서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 RH 플러스, 항원을 갖고 있자면 RH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니까 요걸 갖고 이용하는 게 저가세포증이라고 있어요. 아우 추워. 자, 저가세포증.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희 집 건물이 있니? 네 건물이 있대. 그래서 대박 이랬거든.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물 갖고 계시다. 어저께 신규생이 왔는데 중3이야. 무슨 얘기하다가 할아버지가 건물 있대. 우와 대박. 자기 아빠도 있대. 대박. 남동생도 있대. 대박. 근데 너는 어때? 나는 어때? 그래서 방법을 알려줬어. 동생에게 밥 먹거나 간식 줄 때 세제나 락스 같은 걸 조금씩 장기 플랜으로 해서 조금씩 태 먹이라고. 그럼 애가 막 이렇게 머리털 빠지고 막 침 흘리고 막 이러고 똥좀 못 가리고 막 그래. 세제를 장기를 꾸준하게 먹으면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씩 계속 먹여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애가 어차피 죽잖아. 사람은 다 수명을 다하면 죽잖아. 그래서 걔도 수명을 다해서 좀 일찍 가는 거지. 남동생밖에 없대. 그러면 재산은 기다리면 할아버지 건물, 아버지 건물 다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좋은 생각이신 것 같대. 그러면 그래 잘해봐 그랬더니 아빠도 타도 돼요? 아빠가 더 빨리 가지 않나? 겁내 해맑아. 그래서 우자 애야 웃자고 한 소리야 진짜. 가다가 세제를 유한낙스라고 했더니 유한낙스 쓰고 있어. 유한낙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진짜 하면 어떡하는지 모르겠어. 자, 웃자고 한 소리야. 자,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있어. 이게 어떤 거냐면요. 모체가 있어요. 모계. 엄마 쪽이 무엇이냐면 RH-예요. 엄마가 있어. 그 다음에 부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RH+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컨그레츄레이션이 돼서 무엇이 됐냐면 태아가 만들어졌어요. 빤나는 아이가. 그런데 여기서 살짝 여기에서 RH 플러스와 RH-의 우열 관계. 난 너희들은 되게 싫겠지만 솔직히 난 빨리 유전을 했으면 좋겠어. 유전이 재밌거든. 너희들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안 하는 이유가 유전 때문이거든. 내가 생명과학을 하는 이유는 유전 때문인 거야. 애들 유전을 못하니까. 유전은 인강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문제 혼자 해도 될 부분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화학으로는 산과 염계, 동적 평형의 양적 관계, 생명에서는 유전. 내가 길 가다가 차에 머리를 쪄서 머리가 빠가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 물론 영어 수학은 학원들도 되게 많지 않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학원이 굉장히 많아. 근데 생겼다 없어진 학원도 되게 많아. 그리고 나이가 한 40 넘고 50 정도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의 생명력은 현저하게 줄어. 너희가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50 넘은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싶니? 한 3, 40대한테 듣고 싶니? 아무래도 젊은 사람한테 듣고 싶어요. 엄마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과학은 좋은 점이 있어. 학원이 별로 없어. 다니는 애도 별로 없지만 학원 수가 현저하게 적어. 그다음 또 하나, 학원 강사들이 과학 선생 안 하려고 그래. 공부할 건 무질나게 많은데 애들이 별로 없어. 그다음에 과학, 물리만 할 수는 없어. 뭐 큰 학원이면 제외하고는 물리, 화학 다 하니까 양도 많지. 그다음에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잖아. 그러니까는 영어 수학은 회전율이 빨라.
근데 과학은 고인물이야. 처음에 나도 수학으로 이게 수학도 같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서 딱 보면 여기 과학학원 몇 개가 있거든. 근데 조사를 해봤어. 근데 정말 감사해. 난 이 동네가 좋아. 고등부 전문이나 대입 전문인 과학학원이 정말 거의 없어. 없어. 다 내신 아니면 중등부 쪽이야. 그리고 좋아. 칼테문 가보시지. 없어 여기. 미안. 그렇다고 내가 안일하게 살진 않아. 아무튼 뭔 소리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촬영 중에 뭐 하는 짓이지? 자, 우열관계. 빨리 유전을 했으면 좋겠다. 자, 우열관계야.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지. A랑 O랑 따지면 우열관계가 이러기 때문에 A를 받고 O를 받아도 얘는 무슨 형이 돼? A형이 된다라는 거. 이거 마찬가지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엄마는 RH-인데 태아는 아빠한테 플러스를 받고 엄마한테 마이너스를 받았단 말이지. 그래도 이 아이는 우열관계 때문에 RH 플러스 형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이제 자 봐. 근데 엄마랑 아이랑 태아랑 핏줄이라고 표현하지 말자. 탯줄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근데 피도 소통될까? 맞아요. 연결이 안 돼요. 왜? 피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가 있고 태아가 있으면 이쪽이 모체고 태아야. 그러면 여기가 탯줄이거든. 태반. 그러면 혈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양분들을 뿜어내. 그럼 여기서 선택적으로 뽑아가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데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이 태아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반이 끊겨지면서 태아의 피가 모체로 유입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RH-니까 응집원이 없잖아. 항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도 항체도 있을 수가 없죠. 항체는 항원을 경험한 후에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피가 빠져나가면서 태아가 출산을 해요. 그럼 모체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모계 쪽에서 항체가 생성이 되버립니다. 그런데요. 둘째부터 응집이 나서 불임이 됩니다.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다 죽어. 엄마가 다 죽여버려요. 이걸 저각세포증이라고 얘기해요. 개념에는 있는 교재가 있고 없는 교재도 있어요. 근데 문제상에서는 종종 나오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